네, 이재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예, 특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애정어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전화 연결됐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이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그 정해진 수순이겠죠.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검찰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털겠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계속 대장동 털다가 예. 갑자기 성남 FC 건으로 불렀다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대장동 소설이 안 팔리니까 예.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하나, 왜 갑자기 성남 FC로 주제를 바꿨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예. 차례로 뭐 잘 안 파지면 그쪽 계속 파고 있다가 일단 좀 뭐랄까요, 법리적으로 좀 이렇게 가능한 것부터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법리적으로 가능한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또 기소를 하고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뭐 털어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워낙 많이 전부터 이 검찰 수사를 받으셨던 분인데, 예. 네, 본인 관리는 저는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죄가 있다라고 보고 털 때까지 털어보자. 이제 계속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환에 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해야죠. 응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9월에 당대표 되자마자 예. 그때도 이제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대표 소환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의원총회 열어서 출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무조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의혹 씻어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검찰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검찰 소환을 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수사도 안 받는 그런 김건희 여사 같은 여권 인사들 이런 불공정 예. 오히려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처럼 뭐 총 이런 거 좀 열지 말고 예. 출두해서 당당히 맞서야죠. 이재명 당대표도 그럴 생각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시길 네 바랍니다. 예. 당의 지지자들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오히려 이제 뭐 지금은 전에는 이제 검찰 출두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원래 그런 인식처럼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모습을 조금 더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과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혹은 심지어는 당대표를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일부의 목소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검찰 공격에는 당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대응하고 당연 민생 가지고 총력투쟁하는 것이 맞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막 섞여 버리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까? 그쵸. 지금 사실 검찰 수사 대응이 뭐 이태원 국정조사나 뭐 이상민 장관 탄핵 이런 것들 다 묻혀버리고 있잖아요. 예. 어제 여야 합의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그 예산 3,500억 정도 이제 편성하기로 했는데 예. 이런 게 사실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리스크가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올인해야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뭐 아직 논란인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 좀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뭐 저도 내부에 없잖아요. 예, 내부는 아니 그래도 당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예. 당내에서 이제 서서히 이재명 대표 내려오라는 목소리는 계속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치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또 치사한 것 같다.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 거는. 네, 여태 사실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측근 소환하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기세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작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정작 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일치단결해서 여당 탄압을 맞서고 민생 투쟁해야죠.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일치단결하고 민생 투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자꾸 수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뭐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검찰의 저 공세는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확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봐왔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아직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라고 이제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고요. 예. 뭐 방법이야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늘 계속해서 민생을 얘기를 해왔었지만, 예. 뭐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이 이제 개개인이 다른 이슈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이 부분부터 정말 민생에 총력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성담동 술자리권에 뭐 목매는 일이나 뭐 김건희 여사 조명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민생으로 싸워야지. 이런 것부터 이제 통제를 하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예. 이재명 대표가 봐왔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재명 대표 하면 예. 저는 국민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모습. 돌파력? 꿋꿋하게, 네, 돌파력이죠. 근데 지금은 그 돌파력이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근데 내년이 오기 전에 올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예.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또 민주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조금 밖에는 왜 그럴까 민들레라는 매체 1, 2를 공개를 했는데 3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전문을 다 보셨어요? 네. 주변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제가 조중동 같은 언론에 놀아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그 요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과도 다르고 본말도 맞지 않아서 네, 크게 긴 말을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정치의 좀 가장 큰 병폐죠. 적대적 공존 이런 시스템에 좀 노예가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적대적 공존 시스템의 노예가 되신 게 아닌가? 예. 네. 조금 밖에 2를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조금 밖에 원에서 박지원 씨를 함께 다루었던 것이다. 나는 언론사의 90%가 친윤석열인 상황에서 그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기자들은 그 질문을 못 본 척했고 조금 밖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90%가 친윤석열인 상황에서 왜 친윤석열인 언론사들에게 좋은 말만 해서 이용당하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뭐 그런 걸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 친윤 언론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옳고 그른지를
비판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보고요. 하는 말에 네. 옳고 그름을 비판해 달라. 결과를 보지 말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유 작가님도 예. 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셔서 우리 청년들이 좀 새로운 정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애정어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애증이 있습니까? 애증 아니고 애정인데요. 애증은 아니고 애정이다. 민주당은 왜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서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직 민주당 안에 바꿀 힘이 당장은 없어서 그렇지 좋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뭐 주변에서 뭐 우스갯소리인지 뭐 새로운 당 창당하자, 뭐 지금처럼 창당하기 좋은 조건 없다, 막 이렇게 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네, 여전히 민주당에 있을 거고 예. 쫓아내지 않으시는 이상 민주당원이죠. 일부 민주당 청원에서 이제 저를 출당시키겠다는 서명운동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예. 네, 2만 명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쫓아냄 당하지 않는 이상. 예.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쇄신 지지권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무슨 책도 내셨어요? 책이요. 오늘 밤새 제가 수정하고 일주일 내내 밤을 새서 오늘 중에 인쇄소에 넘길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읽어주세요. 다음 주부터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과 이제 간담회를 가졌단 말이죠.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그냥 기사만 봤고요. 예. 간담회에서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자기 편만 모았던 반대편만 모았던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민주당도 더 잘할 것이고. 상대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똥볼 차면 안 되죠. 예. 네, 가십으로 경쟁할 게 아니라 정책 가지고 경쟁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뉴스는 쉽니다. 그리고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만나보겠습니다.